자, 이제 주제 11 청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총 5문제인데요. 이 중에 이제 3번까지는 이제 그냥 풀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모르는 선지들, 주제 16 가야 배우는 선지들이 좀 있고, 주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르는 선지가 이제 정답이어서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이런 건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5~3개, 경정충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를 좀 추가하시면 돼요. 5~3개는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5~3개 어떤 사람이냐면 이자성의 난이 발생했을 때 이자성이 베이징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좀 혼란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5~3개 아버지가 죽었고 그러면서 뭐해? 산하이관 여기 나오죠? 산하이관이라고 해서 만리장성 동쪽에 있는 만리장성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산하이관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5~3개를 돌게 만들었던 게 이제 이자성의 난인 거죠. 그래서 5~3개가 그 산하이관 문을 열어주면서 청나라 애들이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명나라 자녀 세력들, 남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명나라 자녀 세력들의 진압을 만주 쪽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5~3개와 같은 투항한 한족으로 하여금 3개로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했다. 그걸 3번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5~3개는 그 3번에 하나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3개도 그렇고 경정충도 그렇고 3번의 난의 주역인 겁니다. 이에 호응하여 또 타이완의 정시 세력도 타이완의 정시 세력 정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건 뭐 3번의 난, 정성공의 난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연도를 외우지 않았지만 굳이 연표로 따지면 순서가 어때요? 정성공의 난이 먼저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천기령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3번 없애면서 3번의 난 있다가 3번의 난 진압하고 정성공의 난 진압하고 그 다음 천기령해죠. 그러니까 정성공의 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렇게 있는 거고 3번의 난도 발생하고부터 한 8년 가니까 그러니까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정성공의 난 안에 지금 쏙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도 좀 아시면 좋죠. 자,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스시마섬 공격은 지금 계속 나오죠. 세종 때입니다. 세종. 후금과 형제의 맹약, 정묘호란 때 얘기죠. 그렇죠? 토목보해변 1449, 천기령 시행 이게 지금 요 사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온인의 난 발생 1467년.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마더턴 같은 거 뒤에 이제 연표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아마 연도가 실려 있을 텐데 연도를 굳이 외우러 가지 않은 건 몰라도 순서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우리 왕조가 사나이관을 넘어 중원에 들어와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의 군들림한 지 80여년이 지났다. 어질고 의론 정치를 행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문화가 영성한데 어찌 우리를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가. 뭔가 좀 억울한가 봐요. 잘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를 막 짐승, 오랑캐 이렇게 막 부른대. 이 왕조는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청에 대한 설명을 온 것, 정시세력 진압 이 정답이 되겠죠. 농민군을 이게 이자성의 난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명령을 내린 막부 시기래요.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기 위해서요. 포르투갈 선박을 금지해버렸어. 이 막부는요. 그냥 기억하세요.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 이거 주제 15 가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 우리가 해금이라고 하는 게 총 3번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명나라 홍무제의 해금. 얘는 뭘 위해서? 왜구를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해금이 뭐예요? 천계령. 이거 왜 한 거야? 정성공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해금이 에도 막부 때의 해금이 지금 얘 얘기. 포르투갈 막으려고. 포르투갈이 갖고는 무엇? 성경책을 막으려고.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려고 한 게 에도 막부의 해금이야.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조선은 후기, 그 다음에 청나라 시기. 뭐가 있을까요? 정성공 세력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밑줄 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5~3개가 반란을 일으켰다. 3번의 난을 얘기하고 있어. 3번의 난은 청나라 시기. 그럼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거, 청나라 시기에 있었던 거. 그럼 되겠네, 그렇지? 뭐 다 청나라 시기네요. 그러면 뭘 골라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황제가 했는지를 알아야겠네. 3번의 난은 강희제 때잖아요. 강희제 때. 연행사는 조선 후기부터 청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강희제 때도 볼 수 있고요. 휘조 상인들이 회관 운영, 이걸 우리가 이제 안 배운 거예요. 이게 주제 16가에 배우는 건데, 회관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 때 만들어져. 그리고 청나라 망할 때까지 쭉 있습니다. 쭉. 그러니까 상인 조합이 상인 조합. 길드. 유럽의 길드 같은 게 회관입니다. 병농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작해? 그렇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에도 막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야. 특히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것보다도 더 어떻게 엄격한 신분제를 운영했었죠. 산킨 코타이 제도도 에도 막부 2번이 정답이에요. 왜? 지정은제라고 하는 건 누가 하니까? 옹정제. 그러니까 요 반란이 전개된 시기에는 볼 수 없죠.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쵸. 요게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그 우리가 청나라 그 파트 필기를 다 끝내고 밑에 있는 그 표를 채울 때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요거 얘기했었죠. 세조 누구 순치제, 성조 뭐 강희제, 동그라미 치라 했었죠.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성조께서 혼란을 수습한 이래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생계 해결을 위해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답률이 76%예요. 작년 수능에서 가장 많은 오답률을 자랑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왜?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살짝 비튼 문제거든요. 수업 시간은 설명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작년 수험생들까지 세조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애들이 다 알았어. 누구? 쿠빌라이 칸. 원의 세조가 쿠빌라이 칸이거든요. 특히 쿠빌라이 칸의 업적이 뭐야? 원 127 원 선포.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원래 있었던 베이징을 대도로 바꾸고 수도로 옮겼잖아. 여기 아니나 다를까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걸 딱 첫 번째 보는 순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에서는 얘는 100% 뭐예요? 원나라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를 봤더니 원나라가 있잖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고르고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세조가 쿠빌라이 칸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황제가 얘기한 걸 보면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하고 이 중 한군 80명에게는 3냥이 아니라 2냥을 지급하라. 이렇게 남는 액수를 뭐 융통하면 한군 40명을 더 뽑아 모두 120명을 선발할 수도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그 정보강조 얘기할 때 요금원청 얘기하면서 요는 북명관제, 그 다음에 뭐 금은 맹암목제, 그 다음에 원은 그렇지 천호제, 그 다음에 청이 팔기제인데 팔기라고 하는 게 이 기가 깃발 기제, 깃발 기 8가지 색깔이 있는 깃발. 각 기별로 이 기가 8기의 기예요. 그러니까 8개의 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를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원나라가 될 수 없는 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는 한군이라고 하는 표현. 이 한이 뭐겠어요? 한족할 때 한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몽골 제일주의. 그러니까 한족을 군사훈련. 한족을 감히 어떻게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한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피지배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만한 병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지. 한 군이 돈까지 받아가면서 선발돼서 병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길었습니다.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라고 하면 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은 우리가 근대사를 가게 되면 이게 청나라에서 만든 근대 헌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어요.